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새벽에 비트코인이 88K를 갔다가 다시 90K 위로 반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하락과 반등 이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는 저의 관점을 데이터를 기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드린 후 50% 넘게 수익 보고 있는 스타크넷을 비롯하여 현재 제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있었던 나스닥 비트코인의 급락과 반등에 대해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나쁜 지표 때문이 아니라 지표가 아예 없어서 발생한 하락입니다. 10월 졸트 발표는 12월로 밀렸고 10월 고용보고서는 아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고용보고서마저 12월 중순으로 연기되면서 시장은 1, 2개월 동안 노동지표 없이 연준의 정책을 추측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업률, 구인 건수, 임금 상승률은 금리 인하의 핵심인데 지금은 그 데이터를 전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황이 안 좋아서 숨기는 건가? 라는 불안에 빠지고 기술주와 비트코인 같은 리스크 자산이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88K까지 내려갔죠. 하지만 단 4시간 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미국 시장의 기축자산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 버블의 심장과 같은 기업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까지 상향됐다는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시장이 걱정하던 AI 사이클 둔화는 사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AI 투자 사이클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 결과 나스닥과 비트코인도 즉각 반등하며 시장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정보 공백, 반등은 AI 펀더멘털 유지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현재 시장이 바닥에 근접해 있다는 저의 관점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상승 랠리를 멈춘 이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부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상 유동성이 문제였습니다. 올릴 때도 내릴 때도 유동성이 트리거였죠. 하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 유동성이 천천히 시장이 풀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 TGA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는 미국 재무부가 들고 있는 TGA 잔액, 즉 정부의 현금 보유량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프처럼 계속 올라왔는데 이 말은 정부가 시장에 있는 돈을 계속 걷어갔다는 뜻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니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힘을 못 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처음으로 이 TGA 잔고가 꺾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프레드에서는 해당 업데이트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제가 확인한 데이터,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처음으로 이 TGA 잔고가 꺾였습니다. TGA가 9,590억 달러에서 9,250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정부가 시장에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지 JP모건 트레이더들은 이게 최근 시장 반등의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고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 기술주,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이 가장 먼저 숨통이 트입니다. 즉,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시장이 다시 살아날 초기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데이터는 글로벌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의 기금 포트폴리오에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제치고 1위 보유 자산으로 올라섰다는 데이터입니다. 대학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중요한가 싶지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대학 기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초대형 자본입니다. 하버드 대학 기금 규모는 약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65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웬만한 국가 국부펀드보다 큰 규모이며 운영 방식은 전문 운영사와 거의 동일하죠. 즉 이러한 관점에서 하버드는 학교라기보다 초대형 투자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같은 초대형 기금은 절대 하락장, 위험 자산에 최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즉 이는 비트코인이 장기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이 진짜 하락장이라면 13F 최상단에 비트코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버드의 선택은 곧 이 구간이 바닥이며 앞으로 큰 흐름이 시작된다는 시장의 공식적 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와이즈가 제공한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수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밀리는 구간에서도 고래들은 일관되게 매수하고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도 고래수 증가는 대규모 상승 랠리의 선행신호로 반복되는데 지금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은 기관들에 의한 개인 레버리지 포지션의 청산이 주 목적인 하락일 뿐 스마트머니는 오히려 저점에서 물량을 꾸준히 비축 중이라는 점이 이 그래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시장을 하락시킨 유동성 문제는 해결되고 있고 세계 최대의 투자기관인 하버드에선 비트코인 비중을 1도 줄이지 않은 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시장을 하락시키고 공포를 주입하고 있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몰래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죠.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저평가 알트코인을 찾는 일에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 다 무시하고 올라가는 스타크넷도 텔방에서 공유 드렸었죠. 멤버십방에서 발견하고 매수하셨으면 현재 50% 넘게 수익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현재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코인은 아스터입니다. 업비트의 아스타 아니고요. 현재는 바이낸스, 바이비트랑 비트겟에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터는 바이낸스의 하이퍼리퀴드, 그러니까 거래소의 덱스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이낸스 설립자 창펑자오가 약 200만 개를 매입하면서 직접적으로 밀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자로 코인베이스에도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 대형 거래소에는 모두 상장되었죠. 국내 상장 확률도 매우 높은 코인입니다. 아스터는 런칭 초기부터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고요. 차트적으로도 전형적인 바닥권 만들어가면서 이 하락 추세 돌파하기 직전에 위치하고 있죠. 이 레인지 내에서 꾸준히 모아갈 만한 코인입니다. 다만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 약세장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반드시 설정하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저항 한번 받고 다음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무지성 바이앤 홀딩 할 때는 아니라는 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비트도 한번 둘러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오늘자 기준으로 조라, 골렘, 넥스페이스, 미나 이런 거 쏘고 있는데 제가 업비트 절대 매수해선 안 되는 알트들 리스트죠. 이런 건 건들지 마시고요. 혹시 업비트나 빗썸 국내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코인들 물려 있거나 앞으로 전망, 차트적 해석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모두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매수받고 싶긴 한데 도저히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운영을 준비하면서 현 시점 주목하고 있는 알트들 리스트와 알트 티어표 리스트, 업비트 전체 알트코인 리스트 정리한 파일들 모두 텔방에 공유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텔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 또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계시면 전체적인 장세 흐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